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1일 오전 10시 처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저께 아침에 뵙고요. 또 오늘 오전에 뵙습니다. 저는 뭐 자주 뵈니까 좋은데 회원님들께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지난번 화요일 날 그 문제 냈던 거 맞추신 분들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분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제 아이디가 있고 하니까 저 수조봉입니다. 수조봉. 아이디가 있고 하니까 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정답을 맞히신 분은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캐시로 제가 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캐시로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제가 종합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또 그래서 오후에 또 어느 한 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 간에 그 USDT 전송하는 것 때문에 전화 오셔서 상담하면서 또 얼굴은 모르지만은 또 통한 김에 이런저런 뭐 이거 얘기도 나누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아침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거래소 유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아시는 분들 우리 회원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그냥 그 방법만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 원리를 또 알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운전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본적인 정비를 아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비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디지털 사회에서도 사용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 원리를 기본적인 운영 부분에서 알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완전히 그 알고 사용을 하면은 더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만 하시는 분하고요, 응용하시는 분의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응용을 하시려면은 어느 정도 그 운영하는 부분, 사용법만 말고 운영법도 아셔야 된다 하는 부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S 토큰, F 토큰 있고 이제 캐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USDT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거래소를 이동하게 되면 USDT로 이제 환전한다든지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일단은 그 USDT라는 것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고,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달러하고 약간은 차이 나지만 거의 뭐 달러와 같은 가격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그 US는 US 달러의 약자죠. 그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USDT는 뒤에 T자가 붙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테더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홍콩 기반의 그 회사인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테더사에서는 USDT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23년도 기준으로 그 수익이 그 미국의 블랙록이라는 경단위를 하는 최대 자산사보다도 테더 하나 가지고 USDT죠. 더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그 USDT가 많이 쓰이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USDT는요 유럽에서 그 금융 그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 ISO 20020이라는 표준, 국제금융 송금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상당히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미국의 이제 서클사에서 만든 US 달러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것이 USDC입니다. 뒤에 C가 붙죠. 지금 미국의 금융계통에서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고요.
또 약간 이제 수수료가 비싼 부분도 있고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불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뭐 동대문 시장 같은 데 상인들이요, USDC, USDC를 씁니다. 많이 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국제 거래하고 이럴 때 이제 기존에 이제 스위프트 터망을 이용하면 송금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상인들이 오히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USDT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거래소 간에 저희 그 이제 메타 엑스체인지에서 이것을 이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업비트라든지 또뭐 바이낸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메타마스크라든지 트루트 월렛이라는 그 지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USDT라도요,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전이.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USDT가 예를 들면 BNB 체인 그 옆에 보면 써져 있어요. BNB 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 저희 그 USDT는 송금이 안 됩니다. 그 얼핏으로요. 바이낸스로 송금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프로토콜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하고 그 신호가 같아야 됩니다. 신호가 다르면 이것이 유실이 되거나 안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처음 거래하실 때는 몇 달러 기본 소량만 보내보고 도착한다든지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그 나의 자산이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회장님께서 이제 그 송금할 때 돈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인데 주로 이제 그 방식은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ERC20 기반, 그러니까 트론, 저희는 트론이죠. TRC20 기반, 그 다음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만든 그 BP20, 바이낸스 체인,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뭐 옴닉하는 지금 쓰고 있지 않고요. 뭐 솔라나, 폴리곤, 그 정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낼 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보내는 거래소의 주소를 그 복사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확인하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전송할 때는 보내는 곳의 체인, 보내는 곳 프로토콜 체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는 곳에서 해당 체인을 지원하는지 여기서 이제 BNB다, ERC다, TRC다 이런 것이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을 상대방 거래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일치가 된 상태에서 보내야 되고 입금 주소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입금 주소를 확인하시는데 입금 주소를 참고적으로 보면요. TRC20의 입금 주소는요. T로 시작합니다. T로. 그 다음에 이제 ERC는 ERC20 또 BEP20은 이제 OX로 이제 주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머리 쪽하고 저 끝에 한 4자리 정도 영어하고 숫자로 된 그 꼬리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게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업비트는 중앙화 거래소죠. 그 다음에 그 탈중앙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이제 덱스라 그러죠. 덱스. DEX라는 용어를 쓰는데 탈중앙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뭐 콜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서는 잘못 운영하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돈이 사라지고. 그런데 OKX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중앙화 거래소도 있고 또 덱스도 있고 같이 있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죠. 그리고 비슷한 유사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월렛이 있습니다. 월렛 지갑 있는데 이것은 이제 탈중앙 그 지갑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그 메타마스크라는 지갑하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트 월렛. 저는 이제 트러스트 월렛을 쓰는데 쓰기가 좋고 해서 이것은 이제 탈중앙 그 지갑입니다. 지갑이고 가입자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 대형 그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이런 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년간 그 코인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좀 그 유보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만약에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이제 탈중앙 거래소로 간다든지 어차피 이 지금 그 탈중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경기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도피를 많이 합니다, 해외로. 그런데 이제 업비트라든지 비슷하면서는 출금을 한다든지 또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낸다든지 할 때 또 이제 그 규모를 갖다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한 100만 원 정도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여러 번 나눠서 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어저께도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아셔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거, 그 업비트 같은 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앞서가는 건데 또 이제 그 메타페스트 익스체인지에서 또 S토큰, F토큰을 또 수합도 하고 스테이킹도 하고 또 거래하고 이것을 또 거래소를 옮기고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프로 안에 한 1% 안에 든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놓으시면요, 단순하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학습이 되고요. 이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앞서서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험 삼아서 많이 해보시고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당장에는 어떻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할 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어, 핀테크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 텔레뱅킹이었죠. 텔레뱅킹. 직접 은행 가다가 텔레뱅킹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어, 인터넷 뱅킹 나왔죠. 인터넷 뱅킹 나오고, 그 다음 나온 게 스마트 뱅킹이 나온 겁니다. 스마트 뱅킹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디파이, 탈중앙 금융, 이제 최종적으로 디파이가 나온 거예요. 디파이이기 때문에 디파이가 어, 블록체인에서 금융거래의 가장 근간을 그 어떤 기본적인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디파이. 디파이하고 블록체인이 결합됨으로 해서 금융의 자율이 왔고, 금융계통의 어떤 그 중앙화를 갖다가, 분쇄하는 어떤 기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디파이의 일종이고, 블록체인 상의 디파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은행에서 하던 거, 자산사, 투자사, 뭐 이런 저희 서울 사무소가 있는 선릉에서부터 그 역삼역까지 쭉 테헤란로죠. 그 좌우측에 빌딩들 있죠. 자산사들, 보험사들 이런 데가 굉장히 다 그런 금융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돈을 벌어서 빌딩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빌딩을 세우는 그 돈들이 디파이기 때문에 다 이제 분해돼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과거에 그 건물을 세우는데 기여했던 간접적으로 좀 뜯겼죠. 그런 쪽에서 이제 돌려받는 그러한 시대가 블록체인과 디파이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갔던 그런 자산의 그 재원이 전부 다 개인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뭐 내용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PPT를 놓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전달할 것이냐, 개념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을 허물어서 블록체인 전체에다가 녹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접속하는 사람이 그 은행을 이용하던 그 이용의 수요를 블록체인에서 자동화 거래, 스마트 컨트랙으로 해서 거래를 함으로 해서 그 중앙에 있던 은행, 그 해체된 은행에서 쓰던 모든 자원, 수익을 직접 유저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 디파이고 또 블록체인상의 어떤 이제 자산사가 큰 부모를 가지고 있던 투자사죠. 뭐 펀드라든지 뭐 이런 거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해체가 돼버렸어요. 해체되고 그 높은 빌딩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뭐 경비 또 뭐 거기 월급 주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풀어져 가지고 없어지고 그것이 스마트 컨트랙이 대체하면서 그것을 투자를 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다 자기 것을 다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데에서 흘러나오는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참여소득,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어, 그 협업소득, 그 다음에 뭐, 어, 투자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직접 하는 거죠. 하는 식으로 돼서 그런 소득 쪽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근로소득, 내가 일을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의 개념은요, 이제 디지털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해도요. 게임이 내가 즐겁게 하지만 그 게임을 하면서 그걸 지켜보고 거기 베팅을 하고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뭐 메타버스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근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동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몸이 게으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는 분들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뭐 게으르고 뭐 공부 대학생인데 뭐 저래가지고 어디 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학생들을 공부를 해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면 없습니다. 그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이 옛날처럼 삼성이나 이런 데 넥타이 메고 들어가서 출퇴근하면서 월급 받는 상상을 버리십시오. 그랬어요.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김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그 스타크래프트, 우리 한국에서는 그 스타크래프트는 그 게임이죠.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 세대도 아니까. 그 테란족이 있고, 프로토스족이 있고, 저그족이 있어요. 세 가지 종족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때요. 저희보다 좀 젊은 세대인데, 게임을 해가지고 막 부모 속을 그렇게 쓰겠대요. 뭐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진짜 뭐 페인이죠. 그 당시 어른들이 봤을 때. 그때 그 친구 그 게임으로 뭐 테란의 김요한 그러면 뭐 아주 뭐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도 어떤 그 근로소득 깨알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 접속해 주신 오늘 2,400분 들어오셨네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요, 어, 지금 그 거래소 사용법, 국제거래소, 지금 그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로 그 USDT를 보낸다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도 모르게 글로벌하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터넷 상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이미 그 일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계속
싸우면서 우리 메타F 그룹에서 마주고 이 말을 NFT 말을 뛰게 하고 본인이 엄청난 그 혁신적인 디지털 3.0 시대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을 갖다 수익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은요 아마 중학생 정도까지는 다 할 겁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그다음에 샌드박스 전부 다 코인이 있죠. 코인이 있는데 샌드박스는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메타버스 기반 그 안에 그 샌드박스라는 코인으로 그것도 이제 USDT로 바꾸겠죠. 어떻게 수합을 하겠죠. 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재료를 사서 디지털 재료죠. 사서 그것을 시멘트 사고 재료를 사 집을 지어요. 땅을 사고 해서. 그래서 예쁘게 지으면 그 집이 팔립니다. 그럼 자기가 재료 샀는 거하고 팔렸는 거하고 차익이 생기죠. 환전해서 나오면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현실 세계에서 돈이 되는 겁니다. 그 수익이 엄청나고요. 아침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일이에요, 앞으로. 그게. 오락이 아니고, 오락을 통한 일이죠. 그래서 B2E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뭐 구찌가 그 안에 상점 오픈해가지고 구찌 옷을 팔죠. 들어가면은 그 캐릭터들이 구찌 티를 입고 구찌 신발을 신고 다녀요. 보통 뭐 실제로 구찌 옷은 뭐 100만 원 하겠지만 거기서는 뭐 몇천 원. 근데 구찌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또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수익을 버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그래서 돈을 버는 애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가 바뀐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PPT로 설명을 드리면 그 글자 양식이 갇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주로 구도로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시작 그 하기 전에 어떤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PPT를 간단하게 보고요. 오늘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만 좀 이렇게 흡수를 잘 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나갈게요. 그 필리핀 가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 또 복귀하시겠죠. 그래서 요도이 풀리면 이제 다음 주쯤에 좀 재밌는 얘기 듣고 또 이제 각 그 지사별로 지사장님들한테 재밌는 말씀도 좀 듣고 또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예. 근데 그 부서의 심리적인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길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어쨌든 그 어떤 부를 이루는 것이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어 진짜 뭐 1억, 10억, 100억 돈이 없을 때는 상당히 그 뭐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뭐 50억이면 평생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요. 원하는 돈이 들어오고 그게 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 돈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고 그 돈을 더 불려나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50억이 큰 돈 같은데 50억 있는 사람은 100억, 200억 계속 그 돈을 갖다 불리는 재미로 그렇게 이제 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밝힌다 그러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부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접할 때는 계속 추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모이신 분들도 이제 그런 공통적인 게 있는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어, 그 제가 이제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해 보면 정말로 몇 번씩 그 돈을 깡통을 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 뒤에 보면 또 그분들이 또 부를 또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한 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요. 코인이나 주식은 가치 투자를 해놓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 차트를 들여다보면요. 하루도 깁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메타애플 그룹은 3년, 4년밖에 안 됐어요. 안 됐고 또 작년부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시간적인 텀이 생긴다든지 또 회사의 정책이 어떤 약간 그 딜레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잘 관망하시면서요. 또 해당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장기라고 하면은 과거에 부동산 같은 경우 장기면 몇 년씩이지만 지금 그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어떤 사업들은요, 장기 해봤자 1년이 아닙니다. 몇 달이고, 1년, 2년이면은 세대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기간적인 부분도 이제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믿음,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 투자를 하면서 남을 탓하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얘기 듣고 투자한 사람들. 뭐가 좋지? 뭐가 좋지? 주로 따라간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만 그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변동 생기면 불안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 준 분들을 갖다가 이제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책임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갖고 책임을 자기가 갖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고 더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더더욱이나 과거에서는 그냥 내가 뭐 근로소득으로 벌면 됐지만 쓸 자리가 없어진다. 아, 예, 예. 제가 지금 소리가 잘 나가는지 몰라서 잘 들리죠? 네. 아, 그다음에 인간관계. 인간관계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인철 교수인가요? 그분은, 네트워크,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 7사람을 다 합쳐서 믹싱을 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나 자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어, 부자하고 친하면, 제가 가난한데 부자하고 친하면 부자 친구가 많으면 결국 부자가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거, 이 네트워크, 저는 이제 휴먼 밸류 체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이제 어, 항상 자산 중심이에요. 소비 중심이 아니고 돈이 생기면은 정말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은 이 돈을 소비하려고 해요. 뭘 사고 싶어 하고 그런데 자산가들은요 돈을 절대로 소비 개념을 안 봅니다. 이 돈을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이 돈을 활용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죠. 돈을 일을 시키죠. 돈이 돈을 벌어온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돈을 잘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누적돼서 돈이 툴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수도 통째 틀면 물이 나오듯이 자산이 순환이 될 때 조금씩 빼서 쓰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빼 쓴다는 게 큰 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감정을 굉장히 냉철해야 됩니다. 어, 부자들한테는 돈을 못 빌린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아니에요. 나는 쓸 돈을 빌리지만 그 사람들은 일할 돈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돈을 벌어주는 그 일꾼을 절대로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없이 학습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워렌 버핏이
나이가 90세가 넘죠. 오래된 집에 살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자기 지분이 많은 맥도날드에서 저 3천 원짜리 지금 우리 돈으로 햄버거 하나와 콜라 한 잔 먹고 아침을 하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신문 보고 종이신문을 보고요. 그 다음에 종일 서류 검토하고 사인하다가 퇴근합니다. 그분이. 그렇고요. 정말 뭐 물론 사람이 여가도 중요하지만 TV를 보느냐 안 보느냐 가지고도 많이 따져요. 그래서 이제 TV를 뭐 서강대학교 이제 최진석 교수는요, 철학 교수인데 장자 철학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많이 배웠는데 그분 말씀이 예능을 틀어놓고 5분 이상 앉아서 웃고 쳐다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 취향이에요. 이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므로 해서 내가 더 에너지가 더 생기고 더 좋다. 그건 소비가 아니죠. 그런 부분은. 그건 결코 이제 주관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한 마인드가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단계별로 된 것은 이제 처음에 일단 이제 근로소득을 통해서 이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죠. 씨앗. 왜냐면 씨앗은 하나를 뿌리면 벽씨 같은 경우는 하나를 뿌리면은 한 120배, 150배까지 나온답니다. 벽씨 하나 묻으면 그게 나중에 추수하면 거기서 나온 포기가 150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떤 서류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매달, 어느 지역에서는 매달 이런 식으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참 지혜롭고 똑똑히 참 멋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이 벽씨가 어디에 넣었을 때 토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시드머니를 어디다 뿌리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디에 뿌리느냐 바위에다 뿌려버리면 죽게 그 씨앗마저 없어지겠죠. 그건 이제 손해 보는 거죠. 이제 투자했는데 손해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을 찾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시드머니를 가졌으면 좋은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나와 있죠. 몇 개. 과거엔 부동산이었고 지금 주식이다. 주식밭이나 코인밭도 자갈밭이 있고 옥토가 있고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걸 찾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옥토라고 찾았는데 또 비가 안 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자원이 순환되도록. 그래서 이제 부를 이루면 다시 재투자하는 거죠. 이게 순환이 돼야 이제 그 눈덩이가 불듯이 불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상태를 이제 목표로 전략적으로 실행하면 이제 전체적인 부를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챗GPT하고 제가 이제 사람을 선정해서 집어넣었는데, 워렌 버핏이 이제 미국의 그 자산 투자 주식으로 하여튼 유명한 영감님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가치 투자를 많이, 뭐 아주 기본 룰입니다. 가치 투자와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를 갖다가 이제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인데, 코인이나 주식도, 어, 가치 투자,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데다 넣어야 된다. 단기적으로 몇 배 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뛰지 않지만, 이 주식이나 이 대상이, 이 유닛이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힘이 있느냐를 갖다 보고 이제 투자하고, 그 다음에 기다린다는 거죠. 빌 게이츠는 이제 기술 혁신이고요. 스티브 잡스는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따로 빼놨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라.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B2E니까 뭐 놀면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위험을 감수하고 큰 도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제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가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냈어요. 사이버카를 만들었는데
핸들하고 페달이 없습니다. 그냥 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하죠.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핸들 달자고. 뭐안 쓰더라도 달자고. 안 쓰더라도 페달을 달자. 브레이크를 달자. 근데 혼자서 그거 다 없애라. 왜 달자 그랬냐? 사람들 정서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규제 이런 안전장치 없이 허가를 해주겠느냐. 그런데 어, 그것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한 그 불안전한 요소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것이 상당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만들어내서는 혁신될 수가 없다는 거죠. 파격이죠, 파격.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래 산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다음에 X, 트위터를 인수해서 X를 인수했는데, 그게 단순히 SNS가 아니고, 이 X망을 갖다 인수한 겁니다. X. 트위터 망을. 이 망을 통해서, 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암호화폐를 이 트윗이라는 계정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거래하는 개인 간의 떤 돈을 거래하는 네트워크를 다 산 겁니다. 그렇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손정희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어, 배우면요 이 사람들의 사고를 흡수를 해가지고 내 걸 만들면은 굉장히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참 옛날 사람이죠. 벌써 이제 스티브 잡스가 56세로 돌아가신 지가 15년 됐습니다. 맞죠? 지금 25년이니까 14년 됐네요. 21년, 11년에 죽었죠. 죽었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어, 86년에 자기가 만든 애플사에서 쫓겨납니다. 방출돼요. 이사회. 그 법인에서는 자기가 만든 회사지만 이사회에서 이겨나면 쫓겨나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배적이죠. 또 이제 기존의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차지했던 분들이 그 잘 지키고 또 굉장히 내부적으로 내분도 많고 한데 쫓겨났다가 10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는데 회사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애플이. 그래서 이제 내부 이사진이 다시 스티브 잡스를 갖다가 망한 회사를 맡긴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85년에 회사에서 쫓겨나서 뭘 했냐면 바로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픽사를 인수합니다. 애니메이션 회사예요. 픽사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노는 게 아니고 그 토이스토리라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있어요. 굉장히 성공했죠. 그 토이스토리 그 장난감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죠. 그 기존의 그 어떤 그 만화 영화가 아니고 디지털로 구현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이제 97년에 이제 복귀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픽사를 디즈니에 매각합니다. 그때 이제 70억 달러 규모인데 지분을 매각하고 자기는 애플로 복귀를 하는데 이때 얼마의 연금을 받고 복귀했느냐? 어차피 스카웃이잖아요. 그런데 1달러, 1달러, 연봉 1달러로 그냥 돌아오고 자기가 애정이 당연히 회사잖아요. 돌아갔고 뭐 지금 미국에 보니까 트럼프도 보니까 뭐저 대통령 연봉을 갖다 포기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돈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적자였던 회사를요 1년 만에 7.1 빌리언 달러니까 7,100만 불 7,100만 불인가요? 7억 1천만 불인가에 흑자를 냅니다. 흑자를 내는데
어떻게 해서 망하기 직전 회사를 1년 만에 흑자를 내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 조그만 자영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흑자를, 1년 만에 흑자를 낼 수 있습니까? 되게 냉철합니다.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람이 그냥 독하죠. 독했는데, 어,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스티브 잡스가 죽은 지가 15년이 됐는데도, 애플의 아이폰이 정말 사랑받는 것이 됐을까? 실제로 갤럭시보다도 기능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 안 쓰면은 그냥 뭐 거의 뭐 그 젊은 사람 부류에 들지 않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자기 자녀들이 쓰던 애플 전화기 물려받아놓고 되게 좀 아이폰 쓰는 거에 대한 뭔가 당연히 독특하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게 해준 겁니다. 그런 것을.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이폰 2가 나왔을 때요. 초기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유명했죠. 창업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 제품을 소개하는 거죠. 할 때 나온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 보면 이제 테크놀로지, 위에 숫자 600이 있고, 이제, 이 기술이죠,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리버럴 아츠, 이건 인문학이란 뜻이에요. 이 두 개의 교차로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스티브 잡스가 했는 말이, 우리의 제품은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가 다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고 어디고 다 인문학 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못 따라가는 거죠. 왜 인문학이냐 하는 부분. 그런데 결국은 이 장면이 애플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 아이폰이 어떤 영혼을 심었다. 이게 기술만 끝난 게 아니라 기술에다가 인문학이라는 영혼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스티브 잡스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뒤에도 이렇게 사랑받는 단순한 폰인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적자 회사를 1년만 돌렸느냐? 정리입니다. 정리.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와서 기술적인 혁신도 할 시간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삼정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 가면은 삼정오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삼정오행은 품질 쪽에 가장 기초적인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LG나 삼성이나 제조업을 하는 현장에 가면은요, 삼정오행이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2,500분인데 아실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삼종오행 컨설팅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종오행을 개인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개인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인데. 그래서 오행보다는 삼정이 뭐냐 하는 건데, 삼정의 첫 번째가 정리입니다. 정리. 현장을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삼정이 뭐냐면 정품, 그 다음에 정량, 그 다음에 정위치가 삼정이에요. 그 다음에 오행에 처음 나오는 것이 정리입니다. 정리인데, 정리에 대해서 제가, 여사님들 한 80분 정도 모인 농협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리는 알아요. 아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리가 뭐냐 했을 때 딱 한 단어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될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는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건데, 대부분 분들이 정리를 한다 그러고 버리지 않아요. 정돈하는 것을 정리하는 걸로 착각하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큰 진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생 정리가 안 되는 분이 저보고
그분이 한의사였어요.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자기는 정리가 안 된대요. 같은 산악회였는데. 그래서 전 아무렇지도 않게 정리가 왜 안 됩니까? 자기 정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한의사면 엘리트잖아요. 그 당시 나이가 한 60 됐었는데 제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버릴 줄을 몰랐구나. 그래서 정리가 안 됐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어, 애플에 다시 돌아가서 한 것이 어, 일단 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정리해고였어요. 사람을 다 잘랐습니다. 엄청나게 해고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해고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애플에서는요. 애플에서는요. 그 97년도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이제 2007년도 나왔으니까 그로부터 10년 뒤에 나왔죠. 아이폰은.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그 애플이 전화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아이팟 뭐 그 뒤에 나왔고 전자제품을 다 만들었어요. 전자제품. 그냥 뭐 온갖 전자제품을 다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모든 전자제품을 다 그 라인을 다 정리한 겁니다.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음, 딱 남겨놓은 게 뭘 남겼냐면 그 컴퓨터만 남겨놓은 겁니다. 애플 데스크탑, 노트북, 그 몇 가지 라인만 딱 남겨놓고 다 없앴습니다. 사람도 없애고 제품도 다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1년 뒤에 흑자로 전환된 겁니다. 어, 왜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의 글로벌 시세 차익이 3배, 4배가 나느냐.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있고, 가전도 있고, 휴대폰도 직접 만들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딸랑, 그것도 공장에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설계만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 3배, 4배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 물론 이제 플랫폼 디지털 회사들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팬덤에 의해서 선호하는 사람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남기죠. 좋아하니까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런 가치도 있지만 오히려 삼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반도체고 가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좋은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 거기서 적자가 나버리고 가전제품이 경쟁이 심화되니까 거기서 적자가 나버리고 중국이 따라오니까 오히려 부를 상징하던 그 어떤 산업적인 기반들이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질적인 시대에서 물질적인 기반에서 무형적인 어떤 공유 시대고 디지털 기반으로 넘어오면서 물질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 이제 돈도 그 소모의 그 소비의 개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면서 에너지화되는 겁니다. 돈도 물질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물질의 결핍은 인류는 해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물질 물질 기반의 사회 생활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 중앙화되어 있던 모든 권력이라든지 수익 모델들, 그다음에 우리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를 끌어가서 이루었던 그런 상아탑들 이런 것들 다 해체되고 무너지는 그 밑이 블록체인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우리 개미들이 다 퍼져서 가운데서 우리 개미들의 그 자산 가치를 끌어가서 일부가 정말 높은 빌딩을 세우던 것을 개인이 다 돌려가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건 문제인데 그런 것을 찾는 방법이 이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뭐 디지털 코인이라든지 또 메타애플 그룹 이 안에 있습니다. 또 메타애플 그룹에서 얻은 경험을
또 확장해 나가면 더 큰,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말뛰기 하고 돈 벌어간다. 야, 이거 꿀이다, 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수익 모델이에요. 미래에서. 어, 리니지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게임을 하면서 어, 하는데 리니지는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유저들이 뭐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죠. 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러면 분명히 게임에도 뭔가 돈의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노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실제로는 이 노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갖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학교 공부 말고요. 학습이라 그러면 사회에서 하는 우리가 살면서 하는 학습, 우리 모든 경험 다 학습입니다. 책을 보다가 아하 할 때 이것이 전부 다 학습을 깨닫는 거고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메타이프라든지 이런 디지털 관련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블록체인이 뭔지 NFT가 뭔지 이걸 계속 관심 가지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응용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된다. 경험, 경험, 또 누구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도 정말 학습이 되는 거고요. 문화생활을 해야 돼요.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감성을 갖다 키우면서 느낌을 강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결합을 하면은 그것이 창의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합쳐지면은요, 그게 창의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성만 가지고 공부만 계속 했어요. 이 사람은 공부한 분야만 전문가가 되는 거죠. 놀기만 했어요. 이 사람은 놀 줄만 아는 거죠. 그런데 잘 놀고 잘 공부한 사람은 창의력이 있는 겁니다. 스마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식들이 연결돼서 지식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온다. 스티브 잡스가 왜 그 회사에서 쫓겨나자 말자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차렸느냐. 디자인을 되게 중요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영어 폰트를 개발을 많이 했어요. 글자를. 근데 그것은 하버드에 대해서 중퇴하고요. 그 디자인 쪽 디자인 학부에 가가지고 그 도강을 했어요. 몰래 수업을 듣다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잖아요. 테크놀로지 쪽인데 디자인 뭔 상관은 그 디자인을 잠깐 배운 거 가지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지적이 확장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 이제 이렇게 구슬이면 이것이 계속 확장되다 보면 이제 꿰는 거죠. 이 지식이 연결이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인사이트를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을 볼 줄 아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고 왜 저런 표현이 나왔을까 하는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생기고 그것이 더 발전하는 물리 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주에 강의를 3번 하다 보니까 제가 연속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좀 이 부분만 뽑아내서 참고로 되시는 부분들 원체 여기 우리 회원님들 대표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어, 지적 수준이 저보다 높으신 분도 많으실 거고 또 연륜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가 좀 한계가 돼 있어요. 제가 인문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응용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은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지금 삼성 갤럭시가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는데 그때 인문학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블록체인은요 철학과 결합이 됐습니다. 철학.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인문학과 결합을 했다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블록체인의 어떤 그 개념, 기본 정신은 시대적인 철학과
연결이 된다. 그것도 제가 이제 철학 중에도 이제 장자 철학이 연결됩니다. 장자는 개인의 개인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갖다가 다양성이 이 사회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던 중국의 철학자입니다. 네, 그런 시대가 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뭐 어쨌든 그 제가 그냥 약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그 시간적으로도 이제 매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그 바람에 오전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 뵙게 되고 이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 다 복귀하고 하면은 다음 주에 또 지사별로 또 재밌는 만남 반갑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물론